네, 안녕하세요. 한석태 교수입니다. 건축시공기술사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긴 챕터를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실은 또 기술사를 몇 개를 또 따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또 입장이 다 틀립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공부를 좀 오랫동안 못 하셨던 분들, 그리고 빨리 시급하게 합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다 아는 내용이라도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단연간 강의를 하면서 많은 소장님들하고 좀 면담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결론들입니다. 제가 미리 알고 그냥 쓰는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생활적인 면에서는 좀 적합하다 생각되시면 기록도 하시고 마음에 잘 새겨져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실제적으로 합격도 하시면서 또 사회적으로 성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감히 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건축시공기술사 합격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변적통일에서 어려울 때 변하여 다른 전략을 취하라. 지피지기면 백정불패. 손자병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어려울 때 어떤 전략을 통해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 자기가 변해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기술사를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변화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러 오신 분이에요. 심심한데 와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껌이나 씹으면서 공부를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준비 안 하면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오시기 때문에 그 귀한 시간 내셔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기기 위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합격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목표 설정이에요. 기술사 취득의 목표가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기술사가 한두 번 만에 합격되는 그런 운전면허가 틀립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가장 최고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뚜렷한 기술사 취득 사유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기술사를 따야 되느냐. 그리고 기술사 취득 이후에 자기 개발 및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나는 기술을 따서 이렇게 살 거야. 이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거야. 기술을 따시고 장롱 면허가 되시는 분도 있어요. 건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건축사 따셔가지고 그냥 장롱 면허가 되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냥 공부를 위해서, 자격증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공부를 해야 될지 정확한 자기 목적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야 되고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한테 검증된 학습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고 금방금방 암기가 됐어 라고 하지만 자기한테는 그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읽어서 암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써야 되고 중얼중얼 읽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쓰면서 읽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기 검증된 학습 방법,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밤늦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대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검증된 학습 방법 및 시간, 역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의 노트법 및 암기 방법. 나는 노트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아무리 좋은 그 장판지, 그 다음에 서브 노트를 갖고 와도 그게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암기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시중에 이미 제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 한 10년 조금 전인데 그때 돌았던 서브노트라든지 장판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학교가를 저도 2번 떨어지면서 학교가는 그 과정에서는 결국 내 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남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지 참조만 될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공부 방법, 그래 학습 방법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실천이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3 때 성공했던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그죠? 예, 물론 대학을 안 나오신 분들도 경력을 통해서 하실 수 있지만은 대부분 대학을 나오시기 때문에 그때 고3 때 공부하셨던 그 방법을 성공했던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라 하시지만 실제로 그 포맷이 자기한테 잘 안 맞으면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바꿔서 진행하고 그걸 인정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가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학원의 학습 및 개인 공부의 병행입니다. 학원에 오신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학원에서 공부하시면 무조건 다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하시면 합격하지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합격하는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더 이야기 안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집에서 개인 공부를 더 하고 있어야 합격을 합니다. 학원에서만 합격하는 데 공부하는 데 시켜서 하신 분들 중에 합격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합격하신 분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공부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실패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학원에서 왔을 때 그 공부를 정말 따박따박 잘 먹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앉은 그 로얄석에는 내가 자리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몇 달의 기간 동안 뺏긴 적이 없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았어요. 수십 명, 100명 가까이 사람이 있는데 그 자리에 안 뺏기고 계속 앉아 있다는 것은 일찍 왔을 분들은 나중에는 하도 계속 오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안 앉아요, 그 자리에.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 열심히 그 자리에 했고 그 교수님이랑 원장님이 제 이름을 빨리 외울 정도로. 예, 그래서 주위 사람들 저 사람 바로 합격할 거다 생각했지만 처절하게 실패의 맛을 봤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느꼈죠. 이게 내 공부가 적었다는 것이, 나의 정리가 적었다는 것이. 학원에서 정리해 주는 것은 좋긴 하지만 그거를 나한테 소화를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공부를 더 해야지만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김우신 원장님이 책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다 논문을 복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라 족보라 하죠? 그게 있었습니다. 그 족보를 갖고 오는 게 몇 장이 아니에요. 라면 박스 한 박스입니다. 제가 선배들한테 직접 들었고 지금 협회에 고문으로 계신 그 고문분한테도 직접 들었어요. 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그것은 이제 책으로 잘 정리돼서 요즘 나오니까 공부가 편해서 그렇지 사실은 자기 개인 공부가 굉장히 많은 그 분야죠. 그래서 기술사는 석사급입니까? 박사급입니까? 박사급입니다. 예, 기술사는 박사급입니다. 그래서 기술사가 되시면 심의위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물론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기술사 밑에 되는 게 아니고 경력이나 여러 가지 캐리어, 그다음에 학력상도 사실 보게 돼 있죠.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 오시면 개인 공부를 하고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학원 진도에 맞춘 자기의 학습 시간 및 역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저는 감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학원의 순기능 중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원에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 진도에 나가는 것을 내 학습을 계속 맞추면 좀 수월하게 나옵니다. 그게 없이 자기 혼자 진도를 나가면 가다가 멈추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원의 진도에 나가게 되다 보면, 즉 학원에 출석을 하게 되다 보면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개인 공부를 더 얹혀서 공부해라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험 정보 확보 및 자신만의 약점 보완을 위한 전략 수업이다. 왜냐하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약점이 바로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쭉 보면 저도 귀신은 아니라서 한 1, 2주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모의고사 치는 거를. 보면 한 2, 3주 정도 되면 과학이 다 돼요. 이분이 어디까지 공부를 하셨고 앞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합격하실지가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어떤 자기만의 약점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험 정보입니다. 아무래도 학원은 시험 치러 온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수험 정보가 모일 수밖에 없어요. 개인으로서 이게 하기 어렵습니다. 신림동이 왜 그렇게 유명하겠습니까? 물론
유명한 강사, 또 좋은 학원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수험 정보가 거기서 돌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뭐 교수가 교수님이 그 시험 그 출제위원회 들어갔다 정도 다 들리면 옛날 사법권이 그랬거든요. 예. 거기 있는 제자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연락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뭘 중요시하느냐, 또 자기가 출제위원회 들어가면 뭘 내겠다고 평소에 뭐 농담으로 얘기하냐, 그런 것까지 싹 다 하죠. 그래서 이 수험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학문적 공부를 많이 해도 수험 정보가 좀 이렇게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난 정직하게 공부 열심히 해 들어가겠다. 그거 굉장히 쉽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오셔서 그런 수험 기능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율적이고 능률적인 학습을 통해서 신속하고 확실한 학교 전략을 저희 수립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 말이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흔들리는 분들이 이게 정리가 안 돼서 흔들리는 거예요. 예. 한 번 떨어졌다고 풀 죽고, 두 번 떨어졌다고 울고, 세 번 정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셨던 분들은 결국은 합격을 합니다. 예. 뭐 물론 제 수업을 통해서 그렇게 장수생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자기가 단단하게 그 목적성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원래 백전불패란 말인데, 백전백승이라 썼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학습 여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자신의 주변 환경을 알아야 돼요. 주변 환경이 다 틀려요. 저도 퇴근을 하면 보통 11시 정도 그 당시 할 때는 퇴근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공부할 시간이. 그 다음에 학습 역량 및 시간. 학습 역량 및 시간. 내가 사실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 내가 암기 기록이 좀 있다 하면 학습 역량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면 좋은 건데 그게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학습 방법 및 태도가 나는 공부할 때 한 50분 올려 10분 휴식의 군 원칙에 있어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걸 하는 사람이 있고 한 3, 4시간 쭉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학습 방법 및 태도가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신의 의지 및 목표가 어떻다.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신의 주변 환경은 첫 번째 직장 출퇴근 여건 및 공부 가는 시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현장에 계시고 어떤 분은 본사에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실제로는 설계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베껴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시간이 안 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신 분, 어떤 분은 늦게 가서 공부하신 분. 자, 전 유선께 죄송합니다. 여쭤볼게요. 자기만의 학습 여건에 대해서 학습 전략이 짜여져 있습니까? 예.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흔들림 없이 가셔야 됩니다. 그게 룰이 깨지기 시작하면 공부가 안 돼요. 예,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죠. 집 또는 숙소에서 거리, 학원. 나는 출퇴근할 때 차를 가지고 운전한다. 나는 지하철 타고 운전한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지하철 탈 때 좀 거리가 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하철 안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운전을 한다. 근데 회사가 좀 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을 해서 빨리 회사를 가셔서 거기서 공부하셔야 돼요. 늦게 가면 차 막히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고 직장 생활도 어려워지니까. 그럼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아시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전략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회사의 기획실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기 공부 말고도 자기의 삶,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사실 그 어떤 부분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일맥상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일일 및 주간 공부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물론 합격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해보니까 알겠어요. 한 달 단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단위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일주일에 내가 얼마큼 공부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모든 삶의 사이클이 일주일 단위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단위 사이클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 요일이 틀리기 때문에 상황이 틀려요. 월요일 날 굉장히 바쁘신 분 많죠? 아침에 임원회의도 있고 뭐 회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말에 어떻게 생활하시는 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내가 일주일에 얼만큼 공부했다는 것을 항상 체킹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체킹이 없으면 그거는 진짜 뭘 모르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일주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일요일 날 개콘 볼 때 제일 슬프다면서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죠. 그래서 할 때 그 시간에 내가 이번에 일주일 시간에 일주일 동안 몇 시간 공부했다면 계산을 해봐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럼 대충 계산 나와요. 예. 일주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 근데 지난주에는 내가 몇 시간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좀 적게 공부했네. 바빠가지고. 그럼 다음 주에는 좀 늘려야겠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매주 똑같이 공부한다? 불가능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인이라서 그래요.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공부 집중 시간대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중에 바쁜 사람은 필히 주말에 몰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주중에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주말에 조금 가족과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가 제 경험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좀 편하게 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말 중에, 오당 사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당 오락 들어보셨죠? 사당 오락은 뭡니까? 4시간 자면 당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입니다. 고3 애들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 저는 공부를 그렇게 못했습니다만은, 뭐 그렇답니다. 근데 저는 오당 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보니까 오당 사락은 뭐냐면, 5일 공부하면 합격, 4일 공부하면 불합격입니다.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단 여기서 학원 간 날 빼고 미안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5당? 그럼 학원 플러스 1? 6이네? 뭐 하루밖에 못 노는 거야? 하루밖에 못 쉬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하루 외에는 매일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7일, 360일 계속 공부하는데 그게 100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 직장인이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직장에 충실한다. 과연 그럴까요? 김 부장, 오늘 안 좋은 일인데 저녁에 소주 한 잔데? 이렇게 했을 때, 나 공부하는 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보세요. 한 2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길게 하신 분들, 예, 그냥 하시면 집에서 그 2년 동안 기다려줍니까? 저 같으면 짐 싸고 도망갑니다. 예, 안 놀아주면. 애들도 나중에 보면 아빠는 그냥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그 삶의 범위에 안 들어와 있어요, 아빠가. 여러분들 나이대를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나이대가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녀들을 항상 케어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 본다면 예, 어떻게 했느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목요일은 목요일, 금요일은 금요일 하루 딱 날을 정합니다. 정하고 그날은 쉽니다. 나머지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쉬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했냐면 금요일 날 쉬면 약속을 어떻게 잡냐면 금요일 날 저녁에 2개 내지 3개를 잡습니다.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 금요일 날 또는 목요일, 금요일 중에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모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동문회 모임인데 동문회가 뭐라고 나에 의해서 시간대가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번에 금요일 날 동문회 무슨 모임이 있어. 꼭 가야 돼. 좋은 선배도 있고 나도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그래 가서 한 다음에 금요일 날 보통 모임이 7시부터 시작하거든요. 6시 반에 갑니다. 30분 일찍 가요. 가가지고 뭐 좀 도울 건 좀 돕고 좀 앉아 있다가 한 30분 일찍 나와요. 예. 일찍 갔기 때문에 일찍 나오는 건 그게 미안하지가 않거든. 그러면 보통 모임에서 8시에서 9시 이전에 끝납니다. 그러면 30분 하면 한 8시 반이나 8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2차를 가는 거죠. 그때는 내가 모임의 주도가 될 수 있는 모임. 내 친구들 모임. 야, 나는 금요일밖에 안 돼. 금요일날 저녁이 뭐야? 그러면 가니까 이제 8시 좀 넘었잖아요. 근데 좀 늦게 갈 수도 있어. 가는 거예요. 그러고 심지어는 저는 세탕을 뛴 적도 있습니다. 하루에. 예. 그렇게 안 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대신 뭘 해야 된다? 뭘 어떻게 된다? 이거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모임 가서는 그냥 입장만 대고 있고 인사만 하고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해 보여요. 2차 가서는 친구들하고 간단하게 먹고 다음날 지장되지 않을 정도. 뭐 물론 3차 가시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저도 만나는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좋아해서 만나는 사람 많아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조금 아침에 힘들지만 토요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서관 가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조금 일찍 학원에 와서 자리 베끼면 안 되니까 한 1시간 정도, 한 1시간 반 정도 일찍 오면 되거든요. 한 2시간, 3시간 일찍 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공부하라, 저기서 공부하라. 예.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주가 되는 게 아니고 한 주 정도는, 격주 중에 한 주 정도는 가져가고 어디 저녁 식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좀 불만을 좀 잠재웠습니다. 예. 가족분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환영하고 좋아하지만 그게 몇 개월 지나면 꼭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환영하는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 요 얘기는 제 노하우인데 어디 가서 다른 부분에서도 고민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학습 방법 및 태도, 내가 어느 시간대에 공부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공부 역량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기술사에 대한 의지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다른 어떤 그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기술사를 따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좀 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술사를 취득하시면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려면 사실 저를 찾아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지금 1, 2주 전에도 그 기술사협회, 한국기술사협회, 그 다음에 대한건축사협회,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 다 직접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모임에서 뭐 어디 한다 해가지고 명함도 주고, 그렇게 직접 인터뷰를 땁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9층 말고 7층에 보면 법사위가 따로 있거든요. 그 관리하는 과장이 따로 있어요. 예. 굉장히 키 큰 그 여성분이던데, 그분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건축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게? 예. 같이 겹치는 업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 합격만 하면 끝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계속 좋은 인연을 맺는 게 저는 그게 즐거움이거든요. 그렇다 해서 부탁하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원에 계신 분들이 소장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원에 와서 기술을 땄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데 대해서 확실한 목표가 없으면 굉장히 좀 나중에 이렇게 허무할 수도 있다. 기술사 굉장히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는 정말 잘 쓸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되겠지만 좀 못 쓰면 어떨 때는 진짜 장문 면허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따겠다. 그 다음에 이것 중요합니다. 가족분들 및 지인분들의 격려 및 동료 환경이 조성을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격주에 한 번씩 식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동료 환경이 조성이 되지. 그냥 절에 들어가는 것이 그처럼 나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서 내가 건들지 마. 나 이제는 우리 집은 이제 하숙집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되면 좀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 시험 치료 가셔본 기억하시겠지만 점심 먹잖아요. 점심 먹을 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첫 번째는 시험 쳤는데 너무 긴장되고 낯선 환경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평촌의 고등학교 거기서 시험 쳤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근처에 식당이 없었어요. 근데 그 도시락을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당당히 싸달라고 했죠. 예, 저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권위적이라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대신에 그래도 아내가 된 사람은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아마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도시락을 싸왔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인데 당연히 기술자겠지. 근데 건축인지 전기인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같이 섞어서 쓰시는 건 아시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포시락포시락 하는 거예요. 보니까 김밥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 호일을 싸왔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예. 그분도 사실 직장생활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하는 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한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힘들고 절망이 되도록 떨어지는 걸 왜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거는 부끄럽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른 분들은 그런 거 안 하면서도 직장 생활하고 가족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하시는데 오히려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시험을 도전하고 있다. 가족이 존경을 받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 하면 안 들으니까 연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으셔야 돼요. 실제 하다 보면 힘들 때 오거든요. 왜냐하면 한 2번 떨어지면 그때보다는 완전 멘붕이 옵니다. 아, 나는 여기 기숙사 인연이 없는가 봐. 난 다른 거 시험 칠래. 좀 뭐 기숙사 건축 시공 말고 건축 토목 말고 다른 거 좀 있다는데 그럼 쳐볼까? 어렵게 마찬가지입니다. 기숙사가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어렵게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그렇게 설정되지 않으면 공부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합격 전략 방법 및 수립을 해야 된다.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제임스 다이슨이죠. 영국의 발명가입니다. 그래서 무슨 발명가인지 아시죠? 날개 없는 선풍기 뭐 이런 걸 발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굉장한 현재 살아있는 에디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공은 99%의 실패로 이루어진다. 에디슨 했던 말하고 비슷하게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는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방법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였고 검증이 오래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장판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공부하시면 장판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이걸 가지고 장판지를 만듭니다. 강의 노트가 되어 있어야죠. 그걸로 우리가 서브 노트라고 하기도 하면은. 그리고 다른 분들의 장판지를 갖고 오셔야 돼요. 다른 거 참조하셔야 돼요. 참조할 수 있는 건 참조해야 돼요. 그렇다 해서 5, 6개씩 참조하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딱 좋은 거 1-2개 정도만. 그리고 강의해서 그거 해서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장판지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제 장판지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여기 있는 장판지 암기법에 강의를 했던 내용을 그냥 넣은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판지를 받으셔가지고 같이 섞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복사를 해놓거나 하면 노트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를 치시거나 아니면 과제를 하면 그거 하기 바쁘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를 다 안 될 거예요.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거를 만들 때쯤 돼서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합격자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이게 자기 공부로 들어가는 순간에 합격자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만들었는데 합격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불합격자의 상당히 소수의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 싶으면 어느 정도 자기 공부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안 만들어주거든요. 이거 하라고만 시키기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필수 문제를 연습을 해야 돼요. 좋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모의고사로 갈 수도 있고 개인 공부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거냐면 자, 뭐 각 챕터 중에 저는 이 글씨는 다 제 겁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공부할 시간이. 이거를 어느 그 용어를 다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서브노트는 있었습니다만은 시험 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키보드 또는 내용만 쓰고 그림 여기 옆에 다 그랬어요. 그러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 짧은 시간에 다 외워야 되고 할 게 많으니까 저도 굉장히 급하게 했습니다. 안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 좀 크게 키운 게 보면 듀얼식 흑마의 공법의 종류 및 시공식 고려사항, 탑다운 공법의 특징 및 시공순서, SPS 공법의 개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문제 좋죠? 자, 여러분들 문제를 공부할 때 아무 문제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좋은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왜? 그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벨 1에 있는 문제들은 그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와도 재탕, 생탕, 3탕이 돼도 이상할 게 별로 없는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 문제를 공부해야지. 저 구석에 있는 문제, 이번에 계절 문제는 요랑 안 나오겠어. 희한한 문제를 한번 푸시잖아요. 그 공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확률이 높고 기본적인 문제를 보셔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챕터별로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학원에서 전혀 가르쳐 줄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패턴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토공사는 이 문제가 분명히 주요하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토공사 중에 이런 흙막이 공사와 관계된 문제 중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와. 이렇게 자기만 패턴이 딱 생겨서 그걸 딱 찍게 돼 있어요. 보통 학원 강사분들이 그렇게 많이 아시는데 자기도 반 학원 강사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챕터별로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먼저 많이 풀어놓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그렇게 해서 끝을 내면 안 되죠. 어떻게 하느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뭐 학원의 자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SBS 공법의 교육 및 특징 및 어법 공법의 시공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불과 2년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답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두 개를 그리다가 시간 다 가는 거야. 그렇겠죠? 바꿨어요. 어떻게? 확대했죠? 안 그리겠다. 하나만 그려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책에 있는 대로 쓰면 다 합격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지금 제가 서술 수업을 하고 있지만 늘 갖고 오라는 책은 용어책이에요. 용어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하지만 그 용어책 따라 쓴다 해서 답이 합격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줄이는 거고. 특징에서 암기법도 정리해서 하고 부족해 보니까 시군수 이상이 좀 부족해 보이네. 또 쓰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반지 써먹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기 장반지 만듭니다. 이거는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기본적인 포맷 내용은 뭐예요? 학원에 출판된 장반지는 똑같아요. 근데 안에 내용은 다 틀려요. 안에 내용은 제 판서 내용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정리를 해서 쭉 내려가는 거죠. 자, 보세요. 문제가 항타에 대해서 문제 나오면 개요, 사전조사, 그 공법 선정지 고려사항, 순서, 공법 분류, 시공주의사항. 그렇죠. 이게 하나가 뭐가 될까요? 답이 되겠죠. 근데 문제를 기성공으로 파일을 크게 냈어. 어떻게 할까? 이거 싹 다 써야 되겠죠. 하지만 다 쓸 수 없으니 어떻게? 기성공도 파일 중에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거를 찍은 내용이 있죠? 그 찍은 내용을 섞어서 답을 쓰는 겁니다. 발췌를 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기초공사에 대한 문제, 뭐 그렇게 나올 리는 없겠지만 통틀어서 개요적인 부분. 이해했습니까? 하나가 답이고, 이게 답이고, 이게 전부 다 답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돼요. 여러분, 장판지를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게 자기 장판지잖아요. 그럼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거꾸로 할 수 있어요? 19, 8, 7, 6 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 거꾸로 이거 이렇게 써라면 써요. 거꾸로 써라면 쓸 수 있을까? 거꾸로 쓸 수 있을 만큼 공부해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거꾸로 쓸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려요. 처음에는 어떤 분은 요래 쓰고 요래 쓰고 그거 그리 쓰면 안 돼요. 그리 쓰면 체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큰 것 쓰고 그 다음부터 내렸어야 돼요. 차라리 큰 거 쓰고 나서 거꾸로 쓰라면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머릿속에 체계가 생겨요. 머릿속에 큰 캐비닛이 있고 그 안에 캐비닛을 열었더니 서랍이 몇 개 있고 그 서랍을 열었더니 안에 뭐 서류봉투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가 안 잡히면 못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주소지를 합니다. 주소지를 못 찾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쪽 문제인데 주소지가 있는 그쪽 캐비닛을 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계속 열고 들어가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짬뽕이 돼서 나오면 짬뽕이 돼서 나오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챕터가 어느 챕터인지도 모르고 답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절대 좋은 답이 안 나와요.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스킬들은 당연히 수업 시간 내내 설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단번에 설명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서브노트. 이 서브노트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점토 지방, 뭐 샌드 파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제가 암기법이잖아요. 이거 하나만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용어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좀 있고 평소에도 용어 자체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용어는 학습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어를 정말 완벽하게 손을 대겠다면 1000문제까지는 아니지만 한 50문제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1000문제 가까이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1000문제가 머릿속에 들어갔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출제될 높은 것만 외우는 겁니다. 챕터별로 공부하되 순서는 필요 없습니다. 출제될 높은 것만 공부를 하시되 뭘 한다? 키워드를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나중 공부할 때 그냥 박스를 쳤어요. 그래서 키워드 4개, 5개 안에 그거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뒤죽박죽 앞으로 이야기하든 뒤로 해도 상관없어요. 키워드 위주로 공부 안 해놓으면 나중에 되니까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키워드 한두 개 빠져서 답을 쓰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용어는 공부하기 좀 쉬운데도 불구하고 자칫 공부를 잘못해 놓으면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아주 그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정확하게 키워드를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자, 그런 공부들. 그 다음에 중공슬랍은 지금 이제 시험 문제 들어왔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 인터넷에서 보고 답 쓴 거거든요. 예. TVS에서. 그 다음에 GB슬랍이라고. TV에서는 이렇게 한쪽은 휘잖아요. 이거는 도너츠처럼 돼가지고 이게 휘지지가 않아요. 예. 지금도 이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왔고,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 당시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왔던 건데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험 문제 안 나왔더라도 최신의 공법으로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예측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책임에 있는 내용 범위 내에서 시험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는데 왜 출제가 안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출제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책에 없는 내용이라도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합격이 안 돼요. 이 점수가 잘 안 나온 분들은 자꾸 책에서 나오는 게 없던데요. 이러고 하면 안 되죠. 절대 기술사는 기출문제만 가지고 출제는 안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노트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실패는 하나의 옵션이다.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실패에 대해서는 그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모의고사입니다. 자,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게 A4가 아니라 A3입니다. A3 답을 처음 연습해서 써야 돼요. 제 반에 들어오면 3부 수업 때 모의고사 치잖아요. 그죠? 치고 나서 나중에 그걸 집에 들고 와서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하랍니다. 자기 책 보고.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시험만 뒤에다 열심히 친다 해서 안 올라요. 답이, 성적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좋은 답으로. 그래서 이 답이 한번 만들어졌죠? 그러면 최소 이 답 몇 점짜리 나와야 돼? 190점대 이상이 나오는 답을 하고,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랬죠? 중요한 문제를 모의고사 칠했잖아요. 그 중요한 문제를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한번 외우면 성실하게만 해서 챕터 2개 정도만 들어갔잖아요. 챕터 2개 정도 했죠?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2주 내지 3주 되는 정도 될 거예요. 딱 되면 감이 딱 와요. 네. 그 다음에 내 시험 치기 전에 한 반 이상 왔어요. 그러면 그게 챕터마다 이제 찝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양이 좀 됩니다. 계속 읽어요. 읽는 게 아니고 외워지겠죠. 근데 자기가 썼기 때문에 자기가 쓴 패턴이 있기 때문에 외워집니다. 남의 쓴 건 안 외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여러 문제를 암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비슷한 문제 오면 190점짜리를 순식간에 써버립니다. 25분만에 써야 되는데 20분만에 써요. 실제로 18분만에 쓴 적도 있습니다. 190점짜리를. 그럼 왜 자꾸 190점짜리 이야기할까? 합격자들은 절대 181, 182, 183 이렇게 사이좋게 어깨동무하면서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170점대도 나와요. 그럼 그 극복하려면 어떻게? 190점 근처까지 나와야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봤을 때 200점 이상짜리도 있다고는 하는데, 있죠. 근데 저는 200점까지 이상 못 받아봤어요. 전 190점을 한 2번 정도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190점 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90점 대를 받는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놓으시고 암기를 하셔야 실제로 시험장 가면 185점이나 3점 정도 받습니다. 예, 생보다 긴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시험을 계속 치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해놓을 때 이걸 어떻게 200점이 아니에요. 여기 의미가 있는 건데 200점이라는 것은 완벽한 답을 이야기하는데 완벽한 답을 4장, 5장짜리를 외우란 그렇게 만들지 말란 뜻입니다.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던데 아주 완벽한 답은 현장에서 못 쓰는 답입니다. 이게 200점짜리가 아니라 190점짜리를 만들어서 그걸 외우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뭐냐면, 이거를 한 반쯤 오면, 아까 2, 3주간 가면 되죠. 반쯤 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걸 계속 보잖아요. 외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는 스스로가 알 겁니다. 왜? 이미 내 머릿속에 이미 저장 장치가 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져요. 이 문제? 무슨 뭐 장단점? 시공 순서? 이런 것들은 이미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머릿속에 시험 문제를 패턴으로 정리를 합니다. 실제로 저는 패턴이 14개 나왔습니다. 14개 뭐 일부러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14개 나왔어요. 그 14개 다 들어가요. 어떤 문제든 간에. 근데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14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 14개는요,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가르쳐 준다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문제를 갖다 줘도 풀어버립니다. 그게 학교자입니다.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풀어버려요. 왜? 패턴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대신에 저는 패턴을 가르쳐 주고 패턴을 패턴을 가르쳐 주지 않지만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삶의 환경도 틀리고, 그죠? 일하는 직장도 완전히 틀리고, 솔직히 말해서 암기하는 능력도 틀리잖아요. 그런 사람들 똑같이 가서 해라?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하지만 그 패턴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요. 그렇게 해서 충실하면 저절로 학기가. 실제로 시험 직전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들면 시간은 모자라. 근데 문제를 할 때는 무조건 풀어요. 예. 일주일 정도씩 공부할 시간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딱 주잖아, 풀어버려요. 예. 그게 용어 됐든 소설이 됐든. 나도 깜짝 놀랍니다. 그때 합격한 거예요. 어느 누가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좀 풀리면 풀리고 뭐 컨디션 나쁘면 떨어져 이런 거 아닙니다. 합격자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돼가지고 그냥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컨디션 좋아서 잘 풀렸으니까 합격, 그건 하는 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20% 그러니까 20대 1의 경쟁률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사법고시도 합격률이 한 3% 정도 되거든요. 작을 때 2%, 3%, 뭐 많은 3%. 실제로 이게 뭐 5% 넘어가지면 실제로 20분의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들을 갖는 성향이 있어요. 조금 공부 좀 해가지고 그날 컨디션 좋아서 합격하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가 확 세팅이 되어 있지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행정학과, 아주 좋은 대학의 행정학과를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행정고시가 돼 있더라고. 어떻게 공부했냐니까 뭐 공부하는 거 이야기인데 시험 칠 때 어떻게 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한 30년 전이니까 군에서 만났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펜을 그때 만년필을 4개를 5개를 가져가요. 그 왜? 이러니까 너무 내리니까 그럴 시간 없어요. 쓰기 바쁘다고. 제가 그때 20대 초반 때 시험 이런 게 그렇다는 걸 알았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문제 해놓고 나서 덮어버려요. 심지어 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부해봐도 별 소용이 없어요. 어렵게 시간 내서 공부했고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업데이트 시켜서 그걸 보관을 하고 어떻게 한다? 계속 보면서 암기를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쉬운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학원에서 나와서 공부를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학원에서 나와서 내가 수업을 리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보십시오. 이분은 사실 글자가 악필입니다.
이분 공무원이거든요. 제주도에 계십니다. 뭐 굳이 말하면 제주도청에 계신 분인데 악필입니다. 이 글자가 왜 이래 악필이지? 근데 이분이 열심히 된 게 뭐냐면 업데이트를 참 열심히 해요. 제가 빨간 펜 싫으면 검은 펜으로 파란 펜 들으라니까 파란 펜을 들더라고. 성실하게 올렸어요. 이번 비교적 두 분만 합격했습니다. 저희 하고 나서 한 번 치고 나서 떨어졌길래 두 분만 합격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공무원 생활 아주 잘하십니다. 이래 악필이라도 할 수 있어요. 용어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많이 빠뜨립니다. 많이 빠뜨려 넘어가죠? 그러면 그게 자기가 답인 줄 알고 외우고 있어요. 그럼 그 답은 영원히 60점이 안 나와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서 그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이 아주 그 격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자, 그래서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진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합격의 3일체.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나서 3일체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기장판지, 서브노트, 모의고사 이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야 돼요. 한 달은 서브노트, 한 달은 모의고사, 한 달은 장판지. 그래 하지 말고 그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장판지 만들면서 서브노트를 정리하시죠. 장판지로 넘어갑니다. 그 장판지하고 서브노트 보면서 모의고사 쳐요. 그리고 치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그거를 확인을 해봅니다. 빠져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답도 업데이트하지만 장판지도 업데이트하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문제 약하구나. 그래서 장판지도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딱 넘기면 전부 다 포스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붙여가지고. 그럼 그 하나가 앞뒤로 이렇게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장판지 되겠죠. 근데 그 장판지를 두 번, 세 번 못 만들어요. 그냥 그렇게 가다가 그냥 시험 치는 거야. 그거 언제 다 만들어요, 다시. 그래서 하고. 그래서 이 세 개가 동시에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합격할 수 있습니다. 3일째 실천 방향. 자기 장판지 및 정리 및 작성. 그 다음에 서브노트 정리. 자, 여기 보세요. 높은 출제율 및 출제 경향을 반영을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오니까 이건 원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하세요. 아니죠. 전통적인 계약 방식의 그 시험 문제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그걸 어떻게 처음부터 외우고 있어요. 제가 수학 강사를 했는데 애들 전부 다 집합 전부 다 새까매요. 뒤에 확률 통계 있지 안 봐. 근데 출제하는 양이 비슷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방정식하고 함수겠지만, 그죠? 보자면 어쨌든 공부를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출제가 높은 쪽부터 하셔야 됩니다. 순수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출제 경향이 높다 하면 그냥 출제 경향이 높은 것부터 공부해야 돼요. 세 번째, 모의고사 인점비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수업 들으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이러고 가요. 어디 집에 가? 밥도 안 먹고 집에 가버려요. 모의고사 안 치세요? 이러면 아이고 이제 다음에. 그러면 어떤 분은 수업만 열심히 듣고 한 텀에 가시는데 그렇게 합격하시면 그거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 그 수업의 완성은 마지막에 모의고사 치실 때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판서를 해드리잖아요. 오늘 사실 식사 같이 하시라고 식사도 같이 하게 합니다. 그러놓고 오늘 수업에 대해서 총평을 하죠. 나는 오늘 수업 들으니까 조 교수님 어제 술을 많이 먹었는지 왜 깜빡깜빡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칩니다. 모의고사 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날 수업했던 오전에 수업했던 모의고사 판서가 앞에 있죠. 지우지 말라거든요. 오후에 3시쯤 되면 그때 2시쯤에 모의고사 쳐요. 그러면 책을 다 덮어야 되죠. 그럼 뭐만 먹습니까? 오늘 했던 판서를 기억하는 거죠. 이제 답이 안 써지잖아. 그럼 판서 쳐다보는 거야. 앞에 있으니까. 그래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의고사에서 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수업했던 게 내용이 정리가 돼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안 되면 계속 나선이 합수법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두 배, 세 배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죄송한데 제 사람 같지만 우리 반에서 학생량에 비해서 합격자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좀 미안한데. 정직하게 말하면 공부한 만큼 합격자가 나와야 되는데 학생량에 비해서는 합격자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제가 항상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이거를 믿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공부를 적게 해. 이런 이야기야. 일 안 되는 거야. 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효과적이었어. 그래 보니까 조금 한 텀 정도 빨리 합격했어.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거죠. 예.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8월달 합격할 걸 5월달 합격했다. 1월달 합격. 이 정도 좋은 거지. 뭐 절대적으로 한 번 듣고 합격된다. 이건 없어요. 뭐, 그거는 제가 언어 반하고도 뭐 또 언어 학원하고도 그렇게 뭐 차별화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시고 맨 마지막이 뭐냐면 최근 출제 경영 파악 및 대비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최근까지, 이번에 최근까지의 문제 중에 거의 돗자리 깔 뻔했습니다. 많이 맞추거든요. 예. 그래서 고맙다는 전화가 와요. 우리 반도 아닌데. 고맙다는 전화가 옵니다. 시험 치고 나서. 예. 예. 근데 그거는 그 강사님이 평소에 오랜 기간 동안 시험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본 거예요. 감이란 것도 있고, 실제로 또 충분히 근거가 될 만한 정보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일체가 돌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 수립 및 실천해서 학원 강의 및 모의고사, 그 다음에 자기장판지 서브노트 정리, 세 번째 학원 원생 간의 정보 공유.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학원에서 수험 정보 및 진도 체크 중요하겠죠? 학원의 진도를 따라가려면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및 슬럼프 극복.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번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제가 토요일반 제일 많은 반 수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손을 들더라고.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많았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힘들다고 하길래 내가 그래서 막걸리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예 하더라고. 그래서 그 몇 분하고 막걸리 예 했어. 어떨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쉬어갈 때도 있어요. 그게 슬럼프고기 때문에. 사람은 다 슬럼프. 야구 선수는 슬럼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럼프를 극복을 잘 하셔야 돼요. 할 때 내 마음을 아는 사람. 그때 옆에 같이 공부하는 학원 동료가 내 마음을 알잖아요. 같이 좀 땡땡 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학원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 합격해 나갔어요. 뭐 그거는 뭐 속에 먼저 달성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명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많이 받잖아요. 그러고 보면 직급이 낮고 회사 크고 작고를 떠나서 느낌이 딱 와요. 이분이 열심히 산다는 게 느낌이 확 옵니다. 연배하고 직급 이런 것들이 많이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빠른 분들이 많아요. 왜? 당연히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좋은 회사도 많고. 예.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같이 공부하면서 경쟁자이지만 동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식사를 같이 하래요. 절대 따로하지 마라. 같이 해서 같이 좀 미안하지만 큰 식당이면 식사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종류가. 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식사함으로 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네트워크도 형성해라. 네, 그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대학원을 몇 개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원에 있었다는 걸 잘 압니다. 네, 오히려 학원을 통해서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모토입니다. 약간 유치한데 보세요. 인생은 즐겁게, 공부는 재밌게, 합격은 빠르게. 자, 그러면 제가 인생을 하면 즐겁게 하시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여기 한 50명 앉았는데, 그죠? 자, 이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인생은 즐겁게, 공부는 재밌게, 합격은 빠르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은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재밌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리고 공부도 재밌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인생도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그 되지 않는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합격을 해봤자 되돌아오는 거는 실망뿐일 겁니다. 자격증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내 인생을 모두 다 던지고 가족이다 친구다 다 던지고 할 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해봤자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자격증만 갖고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 외에 조건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들을 하면서 자격증이 굉장히 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을 바라겠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수업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